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화몽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대상포진을 앓는 환자가 72만 4,516명 가운데 36%인 26만 9,233명이 7월에서 9월 환절기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걸리며 연령대로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에서 80대가 전체 환자의 63%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 20대, 30대에도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취업 준비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여성 같으면 과도한 다이어트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부모님, 친척, 친구, 동료 등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과 여성,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암 환자 등이 대상포진에 취약합니다.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은 칼로 베는 듯하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하다, 껍질을 벗기는 것 같다,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화끈거린다와 같은 말로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려서 수두를 앓은 후 수두 바이러스는 몸속에 숨어 있다가 세월이 지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신경절에 잠복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활동을 시작하는데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대상포진의 특징입니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발진과 수포가 나타납니다. 통증이 생긴 후 2, 3일이 지나면 수포가 생기고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잡히며 서서히 회복됩니다. 보통은 몸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생깁니다. 하지만 피부 발진 없이 통증만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대상포진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3, 4일 전부터 두통, 어지러움, 온몸이 쑤시고 아프며 몸이 으실거리고 피곤하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전구 증상은 보통은 일주일을 넘지는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이 있는 곳이면 신체 어느 곳에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는데 이는 얼굴에 3차 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신경은 12개의 뇌신경 중 5번째 신경으로 얼굴의 감각과 씹는 동작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가지는 눈신경으로 여기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안구충혈과 통증, 각막과 홍채를 비롯한 포도막까지 염증이 발생합니다. 심할 경우 각막이 손상되면서 시력 저하가 될 수 있어 안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지인 상악신경은 아랫눈꺼풀, 윗입술, 뺨, 윗잇몸과 치아 등을 담당하고 세 번째 가지인 하악신경은 아랫입술, 아랫잇몸과 치아, 혀의 앞 3분의 2, 턱과 바깥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해당 신경에 침범하면 두통, 안면통, 안구통, 치통, 악관절통, 귀통증과 함께 수포가 발생합니다. 뇌신경을 제외하고 우리 몸의 신경은 경추 8쌍, 흉추 12쌍, 요추 5쌍, 천추 5쌍, 미추 1쌍 등 총 31쌍의 척수신경이 존재합니다. 목에는 경추신경이 8개 있습니다. 경추신경을 따라 대상포진이 발생하는데 전체 대상포진의 약 15% 정도입니다. 경추신경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머리와 목, 어깨 근육과 피부, 어깨와 팔, 손가락 끝까지 통증과 물집이 잡힐 수 있습니다. 흉추신경은 12쌍의 척수신경이 있는데 대상포진 환자 중 약 55%가 여기 흉추신경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합니다. 흉추 1, 2번 신경은 상지의 내측 부위의 감각과 손가락 내재근을 주관하고 흉추 3번에서 6번 신경은 가슴 쪽 장기와 흉곽을 주관하고 흉추 7번에서 12번 신경은 복부 장기와 복부, 허리 등을 주관하고 흉추 12번 신경은 복벽과 엉덩이, 가까운 허리 부위의 피부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해당 신경에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통증과 수포가 해당 부위에 생깁니다.
요추신경은 5개로 허리에서 발끝까지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허리뼈 1번에서 3번은 허리에서 무릎 위쪽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요추 4번에서 5번은 허리와 무릎 아래쪽에서 발끝까지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관장합니다. 천추신경은 5개로 엉덩이부터 다리 뒤, 발가락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생식기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상포진은 다른 신경에 비해 천추신경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편으로 대략 5% 정도입니다. 대상포진은 발생했을 때 초기 치료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합병증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졸중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뇌혈관에 침투하면 뇌에 염증을 일으켜 반대측 반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 그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 후 1년 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31%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대상포진이 생긴 후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둘째, 척수병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척수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피부를 향해 올라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일부는 반대로 척수 신경절에서 피부가 아닌 척수 내부를 향하여 전파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척수에 염증이 발생하고 신경이 손상되면 그 부위 이하의 감각과 운동신경이 손상됩니다. 만약 경추나 요추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팔다리 근력이 약해집니다. 일부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신경학적 결손을 남깁니다. 셋째, 망막괴사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눈신경에 침투하면 망막세포가 괴사되어 눈 주위에 통증이 생기고 눈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뿌옇게 보이고 최악의 경우 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가장 괴로운 합병증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 발진이 모두 회복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 진단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원인은 대상포진 이후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바이러스에 의해 신경 손상으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만성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나이와 비례하는데요. 60대 이상에서 약 40% 정도 발생하고 70대 이후에 생기는 대상포진의 50%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됩니다. 60,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잘 걸리는 원인은 신경 손상에 대한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령층 환자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위험한 것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약 1.5배 증가하고 눈 대상포진일 경우 치매 발생률이 약 3배나 증가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리지 않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생기고 피부 발진이 나온 후 72시간, 즉 3일 안에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할 때 신경절에서 바이러스가 먼저 증식하는데 이 바이러스 증식이 많이 될수록 통증과 피부 질환이 심해집니다. 신속하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상포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의 바이러스 자체는 다르지만 모양은 비슷한 사촌지간입니다. 몸이 안 좋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신경을 따라 나오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포진은 조금만 필요해도 잘 생기고 같은 곳에서 재발을 잘합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에 따라 띠 모양으로 넓게 생깁니다. 둘째,
발생 부위의 질병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은 신경에 있는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눈에 발생하면 눈에 통증이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안과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귀에 통증이 오면 이비인후과로 가고, 목에 통증이 생기면 목 디스크로 생각해 정형외과에 가고, 흉추신경에 있는 몸에 생기면 심장질환이나 담석, 요로결석 혹은 맹장으로 생각하여 뇌과로 가고, 천추신경에 생겨 생식기와 항문 쪽에 통증이 오면 비뇨기과에 가고, 요추신경에 침범하여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여 외과에 가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대상포진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 72시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을 통증으로 고생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많이 피곤하여 면역이 떨어졌거나, 60대 이상의 노인이거나 폐경을 한 여성이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감기나 몸살이 걸린 것 같이 몸이 으실으실 거리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히 복용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포진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